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겁니다. 처음 만난 사람과도 금세 친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아무리 노력해도 어색함이 가시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복잡한 화술이나 거창한 기법이 아닙니다. 단 한마디, 바로 그 한마디에 모든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가지 마법 같은 한마디를 익히면 어떤 상황에서든 상대방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힘을 함께 경험해 보세요. 첫 번째, 당연히 그렇죠. 지금 바로 따라해 보세요. 당연히 그렇죠. 지수 씨는 직장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죠. 동료들과의 회의에서 지수 씨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걱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너무 걱정돼요. 이런 큰 프로젝트는 처음이라 실수할까봐 밤잠을 못 이루고 있어요. 다른 동료들은 괜찮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같은 뻔한 위로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팀장인 미네 씨는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지수 씨. 새로운 도전 앞에서 긴장하는 게 오히려 정상이에요. 그만큼 책임감을 갖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 순간 지수 씨의 표정이 확연히 밝아졌습니다. 자신의 불안감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것을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렇죠의 심리학적 힘. 이 표현의 힘은 상대방의 감정을 정상화하는 데 있습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무조건적 긍정적 수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이는 상대방의 감정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그렇죠는 상대방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당신의 감정은 비정상적이지 않아요.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게 자연스러워요. 당신을 이해하고 있어요. 이런 반응을 받은 사람은 방어적인 태도를 내려놓고 더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 활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친구가 요즘 아이 키우느라 너무 힘들어라고 할 때 당연히 그렇죠. 시간 아이를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라고 말해보세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공감은 모든 우정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줄 때 진정한 소통의 문이 열립니다. 두 번째, 정말 인상적이네요. 지금 바로 따라해보세요. 정말 인상적이네요. 회사 워크숍에서 각 팀이 돌아가며 프로젝트 성과를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막내 사원인 태연 씨 차례가 되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개발한 작은 앱에 대해 설명했죠. 이 앱은 그냥 간단한 건데요. 사용자들이 일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태연 씨는 자신의 발표가 별로였나 싶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부서장인 성호 씨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인상적이네요. 태연 씨, 사용자 중심적 사고로 실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 방식이 탁월해요. 이런 시각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하는 혁신의 출발점이죠. 태연 씨의 얼굴에 자신감이 서서히 되돌아왔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태연 씨의 아이디어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인상적이네요의 심리적 메커니즘. 이 표현은 단순한 칭찬을 넘어서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존중의 욕구를 충족받을 때 비로소 자아 실현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인상적이네요는 상대방의 노력과 성과를 구체적으로 인정합니다. 그 사람만의 독특한 가치를 부각시킵니다. 자존감과 자신감을 높여줍니다. 이런 인정을 받은 사람은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펼치고 창의적인 사고를 하게 됩니다. 상황별 활용 예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동료가 작은 성과를 이야기할 때 정말 인상적이네요.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쓰시다니. 학생이 질문을 할 때 정말 인상적인 질문이네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소크라테스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며 겸손한 학습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과 노력을 인상적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우리 자신도 성장시키는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세 번째, 덕분에 깨달았어요. 지금 바로 따라해 보세요. 덕분에 깨달았어요. 대학원 세미나 시간, 교수님이 복잡한 이론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 대부분이 어려워하는 내용이었죠. 그때 수업을 듣던 혜진 씨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혹시 이 이론을 실생활 예시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카페에서 일하는데 거기서 경험한 것과 연결지어 생각해 보고 싶어서요. 다른 학생들은 이런 간단한 질문을 하다니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혜진 씨의 질문을 듣고 눈이 반짝였습니다. 카페에서의 고객 서비스 경험을 이론과 연결지어 설명해 주었죠. 수업이 끝나고 같은 수업을 듣던 선배 윤호 씨가 혜진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혜진 씨, 덕분에 깨달았어요. 이론을 실무와 연결지어 생각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네요. 당신의 질문 덕분에 저도 제 직장 경험을 학습에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혜진 씨는 자신의 작은 질문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덕분에 깨달았어요의 변화의 힘. 이 표현은 상대방을 가르치는 사람의 위치에 올려놓는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심리학자 레프 비고츠키는 가르치는 행위는 배우는 사람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도 성장시킨다고 했습니다. 덕분에 깨달았어요가 주는 효과. 상대방을 선생님 역할로 인정해 줍니다. 그들의 기여를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상호학습의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이런 인정을 받은 사람은 더 많은 지식과 경험을 나누고 싶어하며 관계는 자연스럽게 깊어집니다. 다양한 상황에서의 활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동료의 조언을 받았을 때 덕분에 깨달았어요. 그 방법이 훨씬 효율적이네요. 후배의 새로운 시각을 들었을 때 덕분에 깨달았어요. 젊은 세대의 관점이 정말 신선하네요. 공자는 3인행 필유하사라 하여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겸손하면서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아름다운 태도입니다. 네 번째, 고생하셨네요. 지금 바로 따라해 보세요. 고생하셨네요. 은행에서 일하는 지혜 씨는 매일 반복되는 업무와 까다로운 고객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여 있었습니다. 특히 그날은 시스템 오류로 인해 평소보다 2배 많은 민원이 들어와 정신없이 바쁜 하루를 보냈죠.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겨우 업무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남아있던 동료 정민 씨가 지혜 씨의 지친 모습을 보더니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지혜 씨, 오늘 정말 고생하셨네요. 시스템 문제로 고객들 응대하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특히 오후에 화난 고객분 달래는 모습 보니까 정말 프로페셔널하더라고요. 지혜 씨는 그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하루 종일 쌓였던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로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민 씨도 늦게까지 남아서 도와주느라 고생하셨어요. 덕분에 오늘 버틸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격려하며 더욱 돈독한 동료애를 느꼈습니다. 고생하셨네요의 치유 효과. 이 표현은 상대방의 노고를 직접적으로 인정하는 강력한 공감의 언어입니다.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은 고통 자체가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지만 그 고통이 인정받을 때 의미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고생하셨네요의 치유적 기능. 상대방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인식해 줍니다. 그들의 노력과 인내를 가치 있게 여깁니다. 감정적 지지와 위로를 제공합니다. 이런 인정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상황별 적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이 집안일로 지쳤을 때 오늘 하루 종일 고생하셨네요. 덕분에 집이 이렇게 깔끔해졌어요. 서비스직 직원에게 바쁜 시간에 친절하게 응대해 주시느라 고생하셨어요. 맹자는 측은지심을 인간의 기본 덕목으로 꼽았습니다. 타인의 고생을 알아주고 공감하는 마음이야말로 인간다운 품성의 출발점입니다. 다섯 번째, 제가 놓친 부분이네요. 지금 바로 따라해 보세요. 제가 놓친 부분이네요. IT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는 현수 씨는 새로운 프로젝트의 일정을 짜고 있었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계획을 세웠죠. 팀 회의에서 그 계획을 발표했을 때 대부분의 팀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입사한 지 개월 된 신입사원 미래 씨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팀장님, 혹시 고객 테스트 단계에서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이전 회사에서 비슷한 프로젝트를 경험했는데 그때 고객 피드백을 반영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렸거든요. 회의실에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다른 팀원들은 신입사원이 팀장의 계획에 이견을 제시하는 것을 보며 당황했죠. 하지만 현수 씨는 잠시 생각해 보더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미래 씨,
제가 놓친 부분이네요. 고객 테스트 단계의 변수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네요.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조언이니까 정말 소중해요. 일정을 다시 검토해서 여유분을 두도록 할게요. 미래 씨는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에 놀랐고 다른 팀원들도 현수 팀장의 열린 자세에 감탄했습니다. 제가 놓친 부분이네요. 왜 리더십 효과? 이 표현은 자기 방어를 내려놓고 진정한 성장을 추구하는 성숙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에이미 에드먼슨 교수는 심리적 안정감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리더가 먼저 실수를 인정할 때 팀 전체의 소통이 활발해진다고 했습니다. 제가 놓친 부분이네요. 왜 리더십 효과? 조직 내 솔직한 소통을 장려합니다. 계급이나 경험에 관계없이 좋은 아이디어를 수용합니다. 지속적 학습과 개선의 문화를 만듭니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 리더 아래에서 팀원들은 더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조직 전체가 발전합니다. 일상에서의 활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 간의 의견 차이가 있을 때 제가 놓친 부분이네요.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친구의 조언을 들을 때 제가 놓친 부분이에요. 그런 관점도 있었구나. 노자는 지자불언, 언자부지라하여 진정한 지혜는 겸손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더 큰 지혜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6번째, 충분히 납득돼요. 지금 바로 따라해 보세요. 충분히 납득돼요. 대학교 기숙사에서 룸메이트로 지내는 소영 씨와 하은 씨 사이에 작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소영 씨는 새벽까지 공부하는 타입이었고 하은 씨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생활 패턴을 선호했죠. 어느 날 밤 하은 씨가 조심스럽게 소영 씨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소영아, 미안한데 나는 보통 10시쯤 자거든. 그런데 내가 늦게까지 공부하면서 책장 넘기는 소리나 키보드 소리가 들려서 잠을 잘 못 자겠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소영 씨는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은 최대한 조용히 하려고 노력했는데도 문제가 된다니요. 하지만 잠시 생각해 보더니 하은 씨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충분히 납득돼요, 하은아. 아무리 조용히 하려고 해도 완전히 소음을 없앨 수는 없잖아. 특히 내가 예민하게 잠드는 타입이라면 더 힘들었을 거야. 앞으로는 10시 이후에는 도서관에서 공부할게. 하은 씨는 소영 씨의 이해심에 고마워하며 두 사람은 서로를 배려하는 더 좋은 룸메이트가 되었습니다. 충분히 납득돼요의 갈등 해결 효과. 이 표현은 상대방의 입장을 완전히 이해했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갈등 해결 전문가 로저 피셔는 상대방의 관점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했습니다. 충분히 납득돼요의 갈등 해결 기능. 상대방의 논리와 감정을 모두 인정합니다. 방어적 태도를 해소하고 건설적 대화를 유도합니다.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한 해결책 모색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런 반응을 받은 사람은 자신이 공격받는다고 느끼지 않고 함께 문제를 해결할 동반자로 인식하게 됩니다. 직장에서 동료와 의견 충돌이 있을 때 충분히 납득돼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가족 간의 의견 차이가 있을 때 충분히 납득돼요. 당신 입장에서는 그게 더 합리적이네요. 공자는 기소불욕, 물시여인이라 하여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강요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납득한다는 것은 이런 배려심의 구체적 표현입니다. 오늘 소개한 가지 한마디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상대방의 감정을 정상화하고 공감을 표현합니다. 정말 인상적이네요. 상대방의 가치와 노력을 구체적으로 인정합니다. 덕분에 깨달았어요. 상대방을 선생님 위치에 올려놓고 감사를 표현합니다. 고생하셨네요. 상대방의 노고를 직접적으로 인정하고 위로합니다. 제가 놓친 부분이네요. 겸손한 자세로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합니다. 충분히 납득돼요. 상대방의 관점을 완전히 이해했음을 표현합니다. 이 한마디들의 공통점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들의 감정과 생각을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다리입니다. 오늘부터 이 따뜻한 한마디들을 일상에서 사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여러분만의 특별한 소통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그 따뜻한 이야기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될 만한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통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